자, 455페이지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짜리인데 1번은 3점이에요. 3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냥 신고 서식 하나 작성해달라는 거예요. 신고 서식. 부가가치세 쪽에 보면은 하단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클릭을 하셔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55페이지에 10월 6일 날짜 10월 6일 경기자동차에 F2 넣을까요? F2? F2 넣고 경기자동차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개별 서비스 대상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승용차 차량 운반금 2,800만 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유형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그런데 직접 서식을 작성해 보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기계장치는 똑같이 해서 기계장치 하면 되고요. 12월 20일 날에 복사기는 똑같이 해가지고 복사기 해가지고 기타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천천히 넣어줘 볼게요. 여러분도 넣어보세요. 각자가 따라하지 않고 그냥 넣어도 돼요. 11월 22일 F2 한국상사 기계장치 1,300만 원. 3점짜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12월 20일 시원전자 비품은 기타로 들어가면 돼요. 기타로 180만 원. 이렇게 서식 하나 작성하는 것 뿐이에요. 저장하시면 3점을 그냥 갖는 거죠. 저장이 완료되었죠. 닫고. 자, 10점에 3점짜리는 부분채점이 없어요. 하지만 그 밑에 7점짜리는 부분채점을 많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부분채점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부분채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 틀린다고 7점이 다 나가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와 관련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자,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을 하셔서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우리가 기한을 3개월 단위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아시겠죠? 네, 천천히 넣어주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영세율 포함 공급가액 4억 원. 그리고 세액은 3억 6천 원. 그러니까 여기는 3억 6천이 되겠죠. 3억 6천. 영세율은 영세에 들어가야겠죠. 영세에. 3억 6천이 세금이니까 과세는 3억 6천만 들어가고 영세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총 4억 원이죠, 4억 원. 그 중에 세액이 3억 3,600이죠? 아, 3,600이 아니고 3,500이에요? 예, 600으로 보였어요. 안 보여서. 3,500, 3억 5천. 선생님이 3억 6천으로 보였어요, 눈에. 3억 5천. 5자가 6자로 보였나 봐요. 됐나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영세율이 되겠죠, 영세율. 5천만 원만 영세율이 되겠네요. 예? 5천만 원만 영세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4억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4억. 여기 내 마우스 갖다 놨어요. 공급가액 4억. 여기 마우스 여기 보면 그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신용카드니까 여기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500에 50만 원. 500에 50만 원. 이 500에 50만 원은 법인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맞고 안 집어넣어도 맞다고 해준다 그랬어요. 550만 원 이렇게 대가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2% 해갖고 1,000만 원 한도로 해주는 게 있는데 법인은 안 해줘요. 정규 영수증 외 과세 매출. 기타로 얘기하는 거죠. 기타. 70만 원에 7만 원. 최종 소비자의 거래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면 됐고요. 준빙이 없으니까 건별 매출을 찍으면 여기 나타난다는 얘기죠. 건별 매출 찍으면 70만 원에 7만 원. 직수출액 4천만 원. 직수출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4천만 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못 받게 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못 받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어저께 배웠지만 대손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랬죠? 외상매출금 안에 있는 부가세를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란에 1,100만 원이니까 부가세를 맞추면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자, 매출 자료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매입 자료로 갈게요. 일반 매입 2억 5천만 원.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이래요. 접대성 물품이 100만 원, 10만 원. 기계장치 매입이 3천만 원, 300만 원. 예정신고 누락 매입이 300만 원에 30만 원. 자, 일반 매입 2억 5천만 원은 당연히 여기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2,500만 원. 매입이니까. 접대성 물품 매입 100만 원에 10만 원.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여기 2억 5천 100만 원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다시 불공으로 빼야 되는 거죠. 2억 5천만 원에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이니까 여기에 1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2억 5천 100만 원, 2,510만 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여기 지금 금방 찍은 이 100만 원은 이 1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접대성이니까. 불공매입을 잡으면요.
여기 1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 10만 원이 들어가서 나와요. 하지만 불공제니까 16번 란에 다시 가서 따라왔나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에 여기에 100만 원에 10만 원을 넣어주면 요 100만 원은 요 안에 포함됐다가 다시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죠. 불공으로. 기계장치 매입이 3천만 원. 고정자산 매입 여기 11번 란에 3천만 원, 300만 원 직접 찍는 거죠. 예정신고 누락 매입이 300만 원에 30만 원. 12번 란에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보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니까 여기 12번 란 오른쪽에 38번 란에 예정신고 누락분 300만 원에 30만 원. 자, 어제 따라 찍어봤으니까 오늘은 조금 낫죠.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일반 매입이 2,500에 250만 원. 자, 신용카드. 그 밖에 공제에 가보면 14번 란 그 밖에 공제에 가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보이죠? 거기에 일반 매입이 2,500에 250만 원. 2,500에 250만 원. 사업 무관 매입은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품을 매입한 건 고정자산 매입이 500에 50만 원. 500에 50만 원.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500에 50만 원) 2,500. 잠깐만요. 금액이 좀 뭐가 잘못 지켰나 본데? 10만 원, 7만 원. 더 맞게 찍었는데? 80만 원. 아, 문제가 또 더 있나 봐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다음 장에 넘기면 또 있네요. 다음 장을 못 봤네요. 456페이지. 페이지가 넘겨가서 있어서 456페이지 보니까 미환급세 계약을 80만 원 보이나요? 네, 그래서 미환급세에 여기 보면 21번 란에 80만 원. 전자신고하였다 보이죠?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였다 보이나요? 전자신고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전자신고 부가가치세는 10,000원. 회계 처리하면 전자신고는 뭘로 처리하죠? 10,000원은 자비입으로 처리하죠. 자비입으로.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은 자비입 처리했었어요. 부가세 대금 예세금 상기하면서 12월 달 결산할 때 전자신고한 거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자비익해서 잡은 적 있었죠. 차변에 부가세 예세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 그리고 대변에 자비익 이렇게 잡았던 게 기억나죠? 그 전자신고는 자비익 처리하죠. 자, 그런데 노파심 얘기하는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는데 이 문제에 하나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닌 자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건당 200원씩 해가지고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현재는
6월 30일까지는 3억 원이 넘어가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고 아니면은 종이세금 계산서 해도 되죠. 7월 1일부터는 2억 원 이하고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세액공제가 여기서 생길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10건이다 그러면 곱하기 200원 곱하기 10건 해서 금액을 찍으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는 최선을 다해서 찍으면 부분채점을 두 번째 문제는 많이 해요. 457페이지 문제 5번이요. 저장하시고 나가고. 자, 457페이지에 원천징수 쪽을 클릭하자고요. 원천징수 쪽. 2022년 1월 10일에 입사한 사원 101번인 나인턴 부양가족은 없고 22년 2월 28일 퇴사하였다.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했네요. 그죠?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는 아래와 같다. 1월과 2월에 급여 자료를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하고 2월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급여 지급일은 귀속월 말일이고 2월분 급여 자료 입력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자, 따라 하시면 돼요. 퇴사를 했대요. 그러면 사원 등록창에 나인턴을 따라왔나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퇴사일을 안 잡혀서 이게 빈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잡혀서 나왔죠. 근데 이게 퇴사할 때는 이 시험 문제는 잡혀서 나왔지만 우리 보고 잡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2022년 2월 28일 하고 찍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나인턴이 빨갛게 나와요. 이 기출문제는 얘가 이렇게 찍혀 나왔지만 다른 기출문제는 이게 안 찍혀 나와서 우리가 찍어주는 문제로 나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렇게 찍어줘야지 되는데 이 기출문제는 찍혀서 나온 거네요. 퇴사했다 그러면 퇴사일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세요. 어제 했던 건데 틀리게 퇴사자 급여자료를 한다는 얘기죠. 우선 수당공제 항목을 넣고요. 수당공제 항목. 기본급 놔두고요. 식대 놔두고 상여 없으니까 안 써먹어도 돼요. 상여. 굳이 이거 안 건드려도 그냥 갖다가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제 했던 걸 기억 삼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책수당 없으니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월차수당도 없으니까. 식대는 놔두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없죠. 안 바뀔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야간근로수당. 자, 이렇게 사용 안 하는 걸 불허하면은 얘가 요 급여 항목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요 급여 항목에.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공제 등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도 불로 치면은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갈게요. 2월 28일 퇴사니까 날짜를 2월 28일로 찍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찍을 게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아까 그거를 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급이 1월부터 찍어야 되나요? 1월 한번 볼게요. 1월달 한번 보고 가자고요. 1월 1월 말일로 봐야 되나? 들어가 있질 않네요. 1월과 2월의 급여자료를 입력 반영하고 말일로 보고 급여 지급일은
자, 1월을 먼저 찍어야 돼요. 1월 찍고 1월 30일을 찍었어요. 200만원, 12만원. 없으니까 놔두고 자동으로 고용보험 나왔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월 달로 가는 거죠. 2월 따라왔죠? 28일. 복사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은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는 거죠. 근데 금액이 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요 할게요, 그냥. 다 따라 나왔어. 300만원. 18만원.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 10만 4,850원. 장기요양보험 12,860원. 고용보험 24,640원. 자, 24,640원에서 엔터를 치면 이 화면이 나오죠. 요게 이제 간편정산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퇴사를 하니까 퇴사자 간편정산을 하는 거죠. 퇴사자 간편정산을.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급여 반영을 찍으면 돼요. 급여 반영을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즉 1월 달에 2170원이 중도정산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2월 달은 소득세가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70원이 나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 작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연말정산, 간편정산을 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열어보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가볼까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사자 날짜를 넣는 건데 문제를 퇴사자 날짜가 적혀서 나온 거야. 우리 문제. 다른 시험에는 그게 안 적혀 나왔어요. 우리가 직접 적어줘야 돼. 그 날짜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보험에서 엔터를 쳐서 보조창이 나왔나요? 만약에 안 나오면 이걸 다시 24,640원을 직접 찍고 엔터 치면 나와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여기요,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2월 달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러고 나오죠? 확인하고요. 얘하고. 요것까지만 자동으로 나오는 걸 해달리는데 굳이 우리가 안 봐도 아까 그렇게 했으면 여기 자동으로 나오니까 시험 채점엔 관계없어요. 여기까지 작성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지금 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점수는 부분 채점이 없어요. 요거는 몇 점짜리니까? 5점짜리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교재 458페이지. 얘는 10점짜리니까 부분 채점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닫고 저장하시고 다시 강조하는데 사원 등록에서 나인턴을 요 날짜를 적으라고 여긴 적혀 나왔지만 안 적혀 나온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고 이건 우리가 퇴사하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에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 여기 교재는 458페이지. 자, 4번에서 F2를 넣어서 채태호를 불러오면 되겠죠. 채태호. 자, 이게 오늘 배운 거예요. 총급여가 3,500만 원이죠. 총급여가 3,500만 원이죠. 이거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한 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로소득이에요.
오늘 배운 거. 요 밑에 근로소득 공제 1,050만 원 나와 있죠? 그죠? 500만 원이야 70%, 1,500만 원이야 40%, 그 다음에 15%, 10% 이렇게 내려간 거. 이게 자동으로 공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죠? 소득 금액이라고. 요게 기준 금액이란 얘기죠.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에 필요경비 빼고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 기타소득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빼고 또는 공제를 빼고 기타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잡는 기준된 금액을 여기 내 마우스 봐봐요. 뭐라고요? 금액자가 붙은 게 기준된 금액이란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죠. 교회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금 명세서를 띄죠. 그러면 종교단체 기부하면 얼마의 소득공제 기부 금액이 된다 그래요? 몇 프로라고? 몰라요? 10% 기부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10%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기부금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예? 100만 원 내면 10만 원 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기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 기부금은 30% 기부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100만 원 기부하면 10%니까 10만 원 공제해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10%라는 금액이 이 금액의 10%예요. 이 금액에. 근로소득 금액의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의 10%를.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면 300만 원이 한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에다가 내가 250만 원 했어. 그러면 25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의 10%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액.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다. 그렇게 아까 오늘 배운 게 소득금액을 공제를 하면 나온다.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정근무지가 있어요. 정근무지가 있다는 얘기는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게 있다는 얘기죠. 가져다가 정산을 연결해야 돼요. 연말정산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근무지가 458페이지에 보면 정근무지 사항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자, 이쪽에 봐서요. 소득명세 쪽에. 소득명세 쪽에 왔나요? 여기에 정근무지 사항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근무지 사항을 여기에. 자, 소득명세 쪽에 오른쪽에 보면 종전근무제라고 써 있어요. 종전근무 보이죠? 네, 여기다 넣어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종전근무. 주식회사 태평성대 찍어주는 거예요. 주식회사. 여러분 전산세무시험은요.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이에요. 태평성대. 이걸 1시간 안에 못해요.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증 126-85-33-149 근무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지금 458페이지 보고 찍는 거예요. 선생님 거 따라 찍으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458페이지 보고 찍는 거예요. 급여 1,800만 원. 상여 500만 원. 여긴 태평성대에서 받은 돈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00만 원 나타났죠, 여기? 쭉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면 이제 태평성대 성대에서 낸 4대 보험이 나오죠. 458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국민연금 103만 5천 원 1035 건강보험
458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76만 3천원. 장기요양보험 6만 1,088원. 고용보험 14만 9,500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기납부세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 마우스 보이나요? 기납부세액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문제에 보면은 458페이지 문제에 보면은 기납부세액이 87만 8,120원이라고 이거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찍을 때는 결정세액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87만 8,120원이 전근무지 6개월 동안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지만 간편정산을 해서 마이너스 49만 5,795원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38만 2,325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를 여러분 책에 있는 기납부세액을 찍으면 안 되고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란에 찍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38,232원. 자, 이렇게 되면 정근무지 사항을 다 넣어준 거가 되는 거죠. 자, 정근무지 사항은 이렇게 해서 종전근무 사항을 여기다 넣어주고, 자, 마지막 페이지 459페이지. 연말정산 입력 요청을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기납부세액하고 정근무지하고 다 반영된 금액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종전근무 이러고 나오잖아요. 지금 종전근무. 제 마우스 보이죠? 네, 이게 연결된 거죠. 자,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고 이제 우리는 된다 안 된다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금액만 넣어주면. 본인, 채태호, 부양가족까지 바꾸라 그러면 여기 이제 부양가족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를 다음 채태호의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 예, 이거 부양가족도 바꿔줘야 되네요. 45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양가족 두 번째 줄에 얘를 바꿔주라고 한 거죠. 얘를. 이해 가시나요? 458페이지 상단에 다음은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를 봐봐요. 소득명세 좀 전에 소득명세 바꿨죠. 여기. 소득명세 바꿨잖아. 지금 나랑. 두 번째 부양가족 하고 써 있으니까 부양가족을 바꾸라고 돼 있는 거죠. 부양가족. 예?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이따 하면 되고요. 자, 문제는 459페이지에 본인 채태호 부양가족 얘를 어제는 어디서 바꿨어요? 어제 여기서 바꿨죠. 어제 여기서 바꿨고 여기서도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아버지 최진성이 자, 유의사항을 봐야 돼요. 부양가족 입력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할 것.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의료비를 반영할 것.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가 문제죠. 어머니가. 자, 어머니 보고 있나요? 김순녀? 어머니 나이는 67세라서 60세 이상이니까 나이는 충족이 돼요. 나이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면 150만 원 소득공제 그리고 경로자면 경로자 공제가 다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소득금액도 봐야 돼요. 소득금액도. 나이와 소득금액이 충족돼야 된다 이랬죠. 단 나이를 보지 않는 거는 장애인 그리고 배우자하고 나이는 안 보죠.
자, 근데 어머니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상가 임대소득이라고 있어요. 상가 임대소득. 그렇지 않아요? 상가 임대소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가 임대소득이 얼마 있어요? 100만 원이 훨씬 넘죠. 급여로만 보면 500이면 되는데 500이야. 급여가 아니고 여기는 상가 임대소득이니까 어머니가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소득금이. 그래서 부가 되는 거죠. 어머니를 부로 만들어야 돼요. 부. 아시겠죠? 예, 요거 고치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 선생님, 배우자도 되나요? 자,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연간 총급여가 얼마 있다고 써 있어요. 선생님 500이 넘네요. 그죠? 급여는 500 이하만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중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은 게 얼마가 있대요. 걔는 일용근로소득을 받을 때 세금을 띄고 받는단 말이죠. 분리과세로. 예? 원천징수로 끝난 거예요. 600 중에서 300을 빼버리면 얼마가 남아요? 500 이하잖아. 그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녀 당연히 20세 이하니까 되겠죠. 이렇게 인적공제를 바꿔줘라. 그래서 인적공제 여기 어머니만 좀 수정한 겁니다. 자, 인적공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서 지금 이 문제는 소득명세도 바꿨고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도 바꿨고 연말정산으로 간 거예요. 다시 여기 창이 쪼르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이걸 다 이용할 거란 말이죠. 자, 야간대학교 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원은 해줘요. 본인 것만 한해서. 알았죠? 자, 교육비는 이쪽에 있죠. 교육비는. 지금 좀 전에 소득명세 찍었고 부양가족에서 부양가족 수정했고 부로 연말정산으로 와서 오른쪽에 교육비 얘기하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대학원 학비 본인 거니까 돼요. 본인 거니까. 500만 원. 한도도 없어요. 이거는. 자, 교육비 왔으니까 교육비를 찾을게요. 아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본인은 대학원밖에 없고 다른 거 없고 아버지 교육비 안 되고 존속분은 안 된다 그랬죠? 어머니도 안 되고 배우자 교육비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자녀 체세별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병원비는 외국 병원에 낸 거, 외국 기관에 낸 건 안 된다. 하지만 교육비는 외국 학교에 낸 거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듣는 거라 그랬죠. 어제 처음 들을 때 헤맸지만 이거 매일같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교육비 600만 원 이거 해줘요. 여기에. 한도가 300인데요. 선생님 300을 찍어도 맞다고 해요. 600만 원 해줘요. 스페이스바 찍어서 6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가족 5명의 교육비는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 그냥 채태호에 맞춰서 쭉 따라갈게요. 보장성 보험료. 자, 보험료는 나이 소득을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본인의 보험료니까 여기 들어가죠. 저축성 보험료는 안 돼요. 예?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 일단 본인 거 들어가요. 여기에 60만 원. 저축성 보험료는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험료 있나 보자고요. 아버지 질병치료 실손보험 받은 건 돈 받은 거니까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보험료는 아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나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보험료 있나 보자고요. 배우자 보험료 있어요? 없어요. 자녀 보험료 있어요? 자녀 보험료 있어요. 그죠? 자녀가 소득 나이가 없잖아요. 소득 나이가 다 해당되잖아. 보험료는 소득과 나이 제한을 다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6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더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9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험료 끝났고. 자, 신용카드로 갈게요. 채태호 맞춰서 갈게요. 야간대학원,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안 되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난이 아니고 이쪽 세액공제가 아니고 여기 봐봐요. 과세 표준이 잡히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을 공제하는 게 이쪽이고 이쪽이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이게 이쪽이에요. 이쪽이. 신용카드 왔나요? 네, 신용카드 이쪽 왼쪽으로. 여기 42번 란에 클릭, 스페이스바. 신용카드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우리 1교시 때 진도 나가고 있지만 그거 다시 들을 거예요. 들어야지 알아. 지금 하면서도 듣고 1교시 때 진도 나갈 때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신용카드가 지금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을 다 찍는 게 아니라 이 중에는 대중교통에 얼마 쓰고 있다고요? 네, 이왕이면 대중교통이 봐봐 40%니까 훨씬 낫죠. 그죠? 300 따로 찍고. 전통시장 얼마라고요? 전통시장에 700 따로 찍고. 도서공연 얼마라고요? 도서공연 따로 있죠. 도서공연도 30%나니까 100 따로 찍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100이야. 1100 따로 찍은 게. 그죠? 2100에서 1100을 따로 찍었으니까 신용카드는 그러면 1000만 찍으면 되겠네. 1000만. 그죠? 자, 2100 중에서 따로 찍으니까 나머지 1000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구카드 현금 영수증 있으면 찍는데 없으니까 말고. 자, 신용카드가 또 누가 있나 보자고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있나요? 자,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신용카드 나이 안 봐. 소득금액만 봐. 그런데 아까 소득금액 따져서 300밖에 없었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500만 원인데 이 중에 대중교통 200이래요. 거기다 200을 더해. 그럼 500이겠네요? 전통시장 100이래. 그럼 여기다 100을 더해. 800이 되겠죠? 그러면 총 500 중에서 200과 100을 써먹었으니까 나머지 금액 200이네요? 그럼 여기다 200을 더해야죠. 1200. 그죠? 자, 신용카드 또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끝났으니까 본인 채택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본인 채택으로. 신용카드 확인하시고. 연금저축 납입이래요. 연금저축. 연금저축하고 정시자금 기부금은 자기가 낸 것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낸 것만. 자, 연금저축 여기 클릭해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 따라왔나요? 자, 연금저축. 선생님 녹음해주는 이유 알겠죠? 이제 보면서 하라고 나중에. 연금저축. 이게 2000년 12월 31일 이전이에요. 이건요. 72만 원 한도 아주 옛날 22년 전에. 지금은 무조건 이거겠죠. 뭐 여기. 퇴직연금 가입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여기 무조건 이거라는 얘기죠. 연금저축. 자, F2 넣어봐요. F2 우리은행. 계좌번호도 있네요. 1002 다시 넣어야 돼요. 484 6523 58 납입 금액은 120만원. 자, 연금저축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채택권 다 끝났네. 그죠? 에? 아버지 걸로 이제 안 한 거 가볼까요? 아버지 걸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쪼르륵 따라가면서 다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 거 의료비네요. 의료비. 옛날에 의료비는 아주 편하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얼마 찍기만 하면 됐었다 그랬죠. 그런데 의료비 여기 안 들어가니까 따라오세요. 부양가족이 어제 해봤지만. 부양가족 따라왔나요? 부양가족에 의료비에 와서 탭키를 넣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탭키를 넣거나 더블 클릭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나온다 그랬죠? 의료비를 여기다가 못 집어넣으니까 부양가족으로 와서 여기 와서 탭키를 넣거나 더블 클릭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에? 자, F2.
자, F2 누르니까 아버지 최진성이가 딱 올라와요. 최진성이가. 그죠? 65세 이상하고 딱 올라와요. 따라왔나요? 확인. 상관없어요. 지금 얘는 이 문제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국세청장이라고 할게요. 건수는 뭐 굳이 뭐 한 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넣고요. 그냥. 금액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지만 아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실손보장 받은 거는 의료비 공제가 안 돼야겠죠. 실손보장 받은 거 얼마 있대요? 1100.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거 의료비 했으니까 밑으로 또 의료비가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어머니.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험료는 나이 소득을 다 제한을 보고 의료비는 나이 소득을 하나도 안 본다. 교육비는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 금액은 본다. 기부금도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 금액은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알려줄 겁니다. 진도 나가면서 1교시 진도 나가면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상가 임대 소득이 1200만 원이 있어도 질병치료비는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자, 여기다 F2. 어머니 이름이 김순녀니까 김순녀. 확인. 역시 그냥 내용이 국세청장으로 할게요. 한 건. 300만 원. 자, 의료비 이거 해당이 돼요. 어머니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보니까 늘어났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의료비 또 있나 봐봐요. 질병치료비 어머니 말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예, 배우자 안경구입비. 안경구입비는 아예 제한이 돼 있어요. 50만 원으로. 자, 배우자가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F2. 배우자 신미미. 확인. 그냥 국세청장을 할게요. 있어야 되는데. 한 건. 안경구입비 90만 원 쓰면 안 돼요. 5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건이 아니겠네, 그러면. 그죠? 에이씨. 50만 원. 원래 이거 한 건만 하고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실손보령 있으니까. 어쨌든 더 해볼까요? 그냥 50만 원, 300만 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300. 3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네, 350만 원. 그건 옆에 써주면 되고요. 350만 원. 실손보장 받은 게 얼마예요? 170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건수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건수는 요 실손된 거를 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비 이건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의료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또 의료비 있나 봐봐요. 자녀 체세필이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한약구입비인데 치료 목적이 아니고 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끝났어요. 확인하시고 어머니로 가서 아까 임대상가 화재보험료 안 된다 그랬죠. 질병치료비는 좀 전에 했죠. 기부금 나오네요. 당연히 기부금 되겠어요? 기부금은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금액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종교단체 기부금이 1200만 원 소득금액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로 내려왔어요. 배우자로. 아까 연간 총급여 했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했고 질병치료비 했고 건강기능 했고 신용카드 했고 다 했네요. 자녀 체세필이 내려왔어요. 아까 교육비 했죠. 보장성 보험료 했죠.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비 했죠. 그러면 이게 다 저장이 된 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